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7월 15일, 16일 각각 현대차와 토요타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대차는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아이오닉 6라는 전기차를, 토요타는 그들의 강점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크라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이오닉 6의 포지셔닝을 포함한 브랜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단산 위기에 있던 토요타의 크라운이 4가지 라인업으로 확대하게 된 이유와 새롭게 추진하려는 크라운 브랜드 전략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토요타 크라운이란 차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택시를 타봤다면 아마 그 차가 토요타의 크라운일 확률이 큽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1955년 처음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카롤라와 함께 크라운은 토요타를 대표하고 상징하며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운은 중국 시장에서 20년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면서 일본 시장에서만 팔렸던 차입니다. 그리고 판매가 부진하면서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있었고, 계속 개발하게 되면 그것은 세단이 아니라 SUV로 개발될 것이라는 뉴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끝까지 개발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크라운에 대한 관심을 발표 순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차의 소나타도 한국에서는 가장 장수 모델이지만 내년 페이스리프트 후 더 이상 신모델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로 시프트한다는 전략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승용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는 그랜저가 국민차 역할을 하면서 소나타의 위상이 크게 흔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크라운은 작년 소나타 글로벌 판매 15분의 1 수준인 21,500대 정도만, 그것도 일본 시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요타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하여 시장을 유지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여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4개의 라인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 40개 시장으로 수출을 한다는 사고의 대전환과 함께 크라운이라는 브랜드를 재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크라운은 CME 내용과 같이 언젠가는 크라운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서민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대체하거나 그레이드업 해나가는 차량이 정점에 있었던 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나타가 그 역할을 하다가 요즘은 그랜저로 옮겨간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이 버블기였던 1990년에는 약 24만 대를 팔았던 엄청난 브랜드였습니다. 크라운은 오랫동안 프레임 구조의 FR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프레임 구조의 FR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질 강건, 부서지지 않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면서 경찰차, 택시용으로 크라운이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서서히 판매 대수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21,5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표 중에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역대 크라운 개발 책임자의 개발 철학을 소개하면서 크라운이라는 차를 있게 한 노력과 열정을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마케터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이런 면이 크라운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와 고객의 인식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크라운 상품 개발 책임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차종의 역대 개발 책임자들은 실질 강건, 부서지지 않은 차량의 이미지를 계승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융통성 없는 전략을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신기술 적용은 그들이 플래그십 차량부터 과감하게 적용한 것이 상식인데 토요타는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차에서 확실하게 성능이 보증된 이후 크라운에 탑재하면서 늘 시대에 뒤처진 인상을 고객들에게 주는 편이었습니다. FR 차량이 튼튼하다는 이미지는 고급차의 FR 방식이 많았던 시대에 통용되었던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FF차와 강도 차이는 없는데 코스트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비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운전의 필링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요즘은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고객들은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편입니다. FR 이미지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한 BMW마저도
점점 FF로 바꾸고 있습니다. 크라운은 2003년부터 프레임 구조에서 모노코크 구조로 변경하고 전폭을 1800 이하로 하여 입체 주차장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판매는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프레임 바디에 비해 실내가 크게 넓어지면서 법인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04년에는 9만 대까지 크게 판매를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니밴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갈라파고스적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경차와 미니밴 판매가 많은 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타일보다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차도 보통의 해치백 스타일보다는 전고가 가장 높은 슈퍼 하이티형 경차가 많이 팔리고 미니밴도 거의 박스형에 가까운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니밴의 서스펜션 구조가 변경되어 승차감을 향상시켰고 미니밴의 실내는 세단보다 압도적으로 넓었기 때문에 법인 고객은 FR 타입인 크라운에서 미니밴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2018년도에 개발한 크라운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신기술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대폭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 고객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서도 대폭적인 할인을 해주는 독일 브랜드로 법인 고객은 미니밴 고객으로 옮겨가면서 판매는 더욱 감소했습니다. 토요타는 차종별로 판매 채널을 정해서 팔다 보니 크라운을 판매하는 판매 채널에서는 죽어라 팔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5월부터는 전국의 토요타 판매점 어느 곳에서나 토요타 전 차종을 판매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팔기 쉬운 차종에 집중하다 보니 크라운 판매는 더욱 부진해졌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개발 책임자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하여 이 차종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라운을 포함한 대형 FR 차종의 플랫폼 텐가 L을 이용하는 차종의 판매량이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플랫폼은 크라운 이외에도 렉서스 LS와 LC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에도 사용이 됩니다. 텐가 이전에 플랫폼을 썼던 렉서스 LS의 미국 판매는 3만 대 이상이었지만 17년 텐가 L 플랫폼을 이용한 차량의 판매는 극히 부진해졌습니다. 20년 미국에서의 판매는 3,617대, 일본에서도 1,781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FR 모델에는 LS, LC 이외에도 GS, IS, RC가 있습니다. 하지만 GS는 2020년 생산 중지되었고 IS와 RC는 텐가 플랫폼을 쓰지 않고 구형 플랫폼으로 계속 마이너 체인지하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텐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의 판매는 다 합쳐도 연간 3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개발 책임자가 몇 천억이 들어가는 신차를 개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서 철수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렉서스의 상징인 LS와 LC까지는 생산 중단을 못하겠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년 반 전 크라운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토요타 아키오 사장에게 크라운 마이너 체인지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키오 사장은 마이너 체인지로 크라운이 더 진화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마이너 체인지를 안 해도 좋으니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이럴 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개발할 때 가장 문제는 타이어였습니다. 그 당시 현대차의 타이어 기술로는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연비, 제동 성능 등의 한계가 있다고 회장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이때 정 회장은 우리에게 솔루션이 없다면 선진 타이어 업체와 기술 제휴해서라도 달성하세요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현대차와 미슐린이 1차 협업이었고 그것이 전기차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더의 결단은 엔지니어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크라운을 상징하는 FR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단 시장의 감소와 거주성을 중시하는 고객 특성을 반영하여 세단과 SUV를 융합시킨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모델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모셔널한 스포츠 SUV를 표방하는 크라운 스포츠, 정통 세단으로서의 퀄리티와 쾌적함을 추구한 크라운 세단, 액티브한 라이프를 즐기는 외건과 SUV의 크로스오버형인 크라운 이스테이트로
4가지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토요타는 텐가 플랫폼으로 차종 간 최대한의 공용화와 개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4차종은 올 가을 크로스오버를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전부 생산된다고 합니다.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최대 특징은 과거의 크라운에서 볼 수 없었던 전고가 높은 원모션 스타일입니다. 차량의 사이즈는 그랜저보다 약간 작은 편입니다만 유리한 루프라인, 좌우 일직선으로 뻗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휠 하우징 부분이 아치 몰드가 특징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는 디스플레이와 조작 스위치를 수평으로 집약한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좌우 비대칭 센터 콘솔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가지 타입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구동 방식은 4휠 드라이브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2.4리터 듀얼 부스터 하이브리드와 2.5리터 시리즈 패러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각각 연비는 28mpg, 38mpg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신형 크라운은 이제 다시 미국에 진입합니다. 토요타는 미국 라인업 중 서브 컴팩트급에서 야리스를 판매 중지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아제라와 기아의 K7이 이미 철수한 라지급의 아발론은 시장 축소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 아발론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렉서스와 토요타의 중간 포지션으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FR에서 FF로 무장한 토요타 크라운 4차종은 토요타의 브랜드를 고려하면 미국 시장 등에 충분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현대차를 보고 소나타 브랜드를 살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전기차 전략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개발에 뒤늦어 왔다는 평에도 이제는 느긋한 편입니다. 크라운에 대한 새로운 전략, 전기차에 대한 토요타의 아키오 사장의 전략과 결단은 과연 성공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